여성징병제를 도입하겠다는 한국을 볼까요? 벌써부터 남자는 전투병과 위주로, 여자는 인사행정 업무 위주로 군편제를 짜겠답니다. 시작도 전에 군인의 역할을 남자와 여자로 구분짓고 있는데요. 일단 저지르고 보자는 마인드로 여성징병제를 했다간 정말 오합지졸 군대로 차라리 없는 게 낫다라는 비아냥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텔러 유광훈 변호사입니다. 요즘 한국 사회를 달구는 뜨거운 질문으로 문을 엽니다. 여성 징병제 정말 필요한가? 가능은 한가? 그리고 하면 뭐가 바뀌나? 이 주제, 감정부터 앞설 수밖에 없는 주제입니다. 공정하려면 다 가야지 라는 목소리도, 강제로 보내면 인권, 출산, 경력 다 무너진다 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냉정한 팩트를 한국의 현실 위에서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노르웨이는 성중립 징병의 교과서입니다. 2015년부터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선발형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핵심은 다 같이가 아니라 임무에 맞게 정밀 선발한다는 것입니다. 초기부터 인권 중심으로 설계했고 혼성생활관 시범 운영처럼 조직 문화를 바꾸는 행동 계획을 병행했죠. 우리는 노르웨이를 통해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필요한 역량을 정밀 선발해서 빠르게 전력화가 가능한데요. 또한 사이버, 정보, 정비 등 기술 직군 숙련도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 권리도 의무와 함께 라는 상징이 제도로 구현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우도 여성이 원칙적으로 복무하지만 복무기간 차등이 있고 종교, 혼인, 임신 등 현실을 반영한 면제, 대체 제도가 매우 촘촘합니다. 여성 징병제는 법 몇 줄로 끝나지 않습니다. 인권과 문화, 선발 체계가 확립되어야 하고 선발형 단계 도입이 정책의 실패 확률을 낮춥니다. 그럼 여성징병제 왜 지금 필요한 걸까요? 가장 큰 배경은 숫자입니다. 초저출산의 직격탄이 병역 자원에 떨어졌습니다. 징집 정년기의 남성 인구가 빠르게 줄면서 군은 동일한 경계, 훈련, 정비, 사이버 임무 등을 더 적은 인원으로 버텨야 하는 상황과 마주하는데요. 복무기간은 짧아졌고 전장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드론, 전자전, 사이버 방어, 감시정찰, 과학화 경계까지. 사람은 줄었는데 일은 늘었습니다. 병력난을 기술로 대체하자는 주장도 있지만요. 기술을 운영할 만한 숙련된 사람이 있어야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인구 절벽은 장기 변수입니다. 버티면 좋아진다가 아니라 앞으로 더 어려워진다가 합리적인 전망인데요. 여기에 성평등의 가치가 포개집니다. 권리도 의무와 함께 지는 게 공정이라는 인식, 그리고 남성만 징집하는 체계를 언제까지 유지할 것이냐 라는 사회적 질문이 커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요, 현재의 법체계가 합헌이라는 판단을 계속 해왔지만요, 동시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도를 개선할 여지는 열어놨습니다. 결국 병력 수급의 현실과 평등의 가치가 한 지점에서 만나면서 여성 징병제가 공론장 중앙으로 올라온 겁니다. 자, 이번엔 여성징병제를 할 경우의 장점에 관해서 볼게요. 우선 병력 기반이 안정됩니다. 당장 전원형으로 일괄 도입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필요한 곳에 필요한 역량을 필요한 만큼만 선발하는 방식만으로도 전력 공백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사이버, 정보, 정비, 의무, 드론, 과학화 경계 같은 기술 직군은 훈련 투입 대비 전력 기여도가 큰데요. 여기에 여성 인재의 참여가 본격화되면 조직 다양성은 물론 문제 해결 방식도 넓어집니다. 전투라는 고위험 환경에서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위험이 아니라 안전장치입니다. 국방 의무의 성평등이 상징을 넘어 제도로 구현되는데요. 권리는 함께 누리고 의무는 함께 진다. 이 원칙은 추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제도 설계의 기준선이 될 수 있습니다. 남성에게만 집중됐던 커리어의 공백, 불균형을 균형의 언어로 바꿀 수 있는데요. 복무 경험을 공공, 민간의 역량 인증으로 연결하면 군 경험은 개인에게 손해가 아니라 자산이 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군 가산점 제도도 필수입니다. 또한 군 전문성이 올라갑니다. 모집, 적성, 선발, 배치, 숙련, 예비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면 병복무의 1, 2년의 단순 노무가 아니라 전문 역량의 기초 훈련이 됩니다. 그 경험이 예비군과 민방위, 재난 대응과 사이버 보안으로 이어지면 평시에도 사회적 가치를 창출합니다.
군의 경험이 산업 현장으로 이어지고 산업 현장의 신기술이 군 훈련으로 들어오는 이중의 선순환이 가능합니다. 법적으로는 가능성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헌법에는 성차별 문구가 없지만 병역법은 특정 성에게만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헌법을 국방의무 조항 아래에 병역법을 헌법에 맞게 성중립적 문구로 개정하고 선발의 근거와 대체, 면제, 연기 기준, 직무별 복무 기준을 추가로 정비하면 됩니다. 관건은 입법 기술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와 행정, 군사적 준비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쉽지 않지만 사회적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력난 데이터가 해마다 악화되는데 현상 유지는 더 이상 현실적인 선택지가 아닙니다. 다만 속도전은 금물입니다. 여론을 이기는 제도는 오래 못 가기 때문이죠. 공청회와 시민 참여형 공론화, 장병, 예비군, 군무원, 교수, 노동시장 전문가를 아우르는 다학제 설계가 필수입니다. 과정을 생략하면 결론은 부실해집니다. 군사적으로는 단계적 접근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처음부터 전원형으로 확대하면 인프라, 문화, 지휘가 감당을 못합니다. 반대로 기술, 지원, 직군을 중심으로 선발형부터 시작하면 전력 기여가 빠르게 체감되고 조직은 충격 없이 적응합니다. 앞서 북유럽 사례처럼 여성징병 국가들은 성중립징병, 즉 전원 의무가 아니라 성중립 선발, 즉 정예 운용을 해왔습니다. 전체 청년의 일부만 엄중 선발하고 나머지는 자원, 예비 체계로 흡수합니다. 다 같이 가자보다는 임무에 맞게 역량으로 선발을 선택한 것이죠. 그 결과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조직은 날씬해지고 전문적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둘째, 제도는 공정하다는 인식을 얻습니다. 우리가 이런 점을 토대로 여성징병을 한다면 한국은 북유럽의 선발형 정예 운영과 이스라엘의 다층 예외 설계를 절충해 우리 현실에 맞춘 한국형 패키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성징병제를 도입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첫 번째는 인권과 사회적 인식입니다. 군복무는 강제력을 수반합니다. 만약 여성징병제를 도입했더니 강제적 동원이 성평등에 부합하는가 혹은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가 이런 식으로 들고 일어난다면 적과 싸우기 전에 우리끼리 싸우다 자멸하고 말 겁니다. 그리고 사실 대표적으로 미국이나 이스라엘 군을 보면요, 두 나라는 남군과 여군이 없습니다. 오직 군인만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이 된 순간부터는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가장 위험한 전투 현장에 투입돼 적과 싸웁니다. 그런데 여성징병제를 도입하겠다는 한국을 볼까요? 벌써부터 남자는 전투병과 위주로, 여자는 인사행정 업무 위주로 분편제를 짜겠답니다. 시작도 전에 군인의 역할을 남자와 여자로 구분짓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남자 쪽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더 위험한 일을 하는데 보상과 처우가 같을 수 있어? 라는 주장이 나올 수 있고요. 여자 쪽에선 어차피 같이 복무했는데 무슨 일을 했든 우리도 같은 처우를 받아야지 라는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 문화도 문제입니다. 생활관, 샤워실, 화장실 같은 기본 인프라부터가 논쟁의 한복판이 될 겁니다. 혼성생활관을 할 거냐 말 거냐를 두고도 엄청난 분쟁이 예상되는데요. 일단 저지르고 보자는 마인드로 여성징병제를 했다간 정말 오합지졸 군대로 차라리 없는 게 낫다라는 비아냥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도입부터 하고 나중에 보완, 이라는 의제는 이 문제에서 가장 위험한 접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력 부족으로 초과 근무가 늘고 훈련이 줄고 사기가 떨어지는 비용도 현실입니다. 결국 선택은 돈을 언제, 어디에 쓰느냐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졸속으로 전면 시행하면 비용은 비용대로 쓰고 신뢰는 신뢰대로 잃게 됩니다. 그리고 여성징병제가 실시될 경우 여성도 복무 시점이 대학과 취업과 겹치면서 경력 단절의 우려가 늘 수 있는데요. 오히려 이 때문에 여성들이 남성들의 고충을 알게 되면서 군인에 대한 인식과 처우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남성만 군 공백을 겪기 때문에 학업과 커리어 초입에 시간 손실을 안 씁니다. 하지만 병역의 의무를 성중립화하면 군 경력과 학점, 자격, 채용 가점의 설계도 성중립화할 수 있어서 군인들에 대한 처우가 개선될 수 있는 거죠. 공정성의 지형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동안은 남자만 군대를 가다 보니 인식 수준도 낮고 처우도 좋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여성징병제로 신체 멀쩡한 청년들이 성별에 관계없이
모두 군대에 간다면 모두가 이해 당사자가 될 텐데요. 처우 개선의 요구가 빗발칠 테고 당연히 인식 개선의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징병제를 한다면 여성을 보병으로 다 뽑을 수 있나? 라는 단순한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현대 군대는요, 하나의 톱니바퀴가 아닙니다. 전방 보병, 기계화, 포병, 방공, 공병, 통신정보, 정비, 군수, 의무, 교육행정, 사이버, 전자전, 드론 운영까지 임무가 다양합니다. 그리고 보직에 따라 대우를 달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 무작정 뽑는 것이 아닌 체력 요건이 높은 직무는 엄정 선발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기술 지원 직무는 적성 역량 중심의 성중립 선발이 합리적입니다. 모두 어디든 똑같이가 아니라 임무에 맞게 공정하게, 이게 작전 효율과 공정성을 함께 잡는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여성 징병제는 누가 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지키느냐의 설계 문제입니다. 병력난이라는 냉혹한 현실 위에 성평등이라는 가치가 겹쳤습니다. 답은 구호가 아니라 설계와 임무에 맞는 선발, 인권, 보건이 보장된 환경, 그리고 모두가 납득하는 공정의 기준을 만드는 일입니다. 전원형을 서두르면 조직은 흔들립니다. 하지만 선발형으로 기술, 지원 직군부터 정밀하게 시작한다면 전력은 빈틈을 메우고 군의 전문성은 올라갈 것이고 우리 사회의 공정성은 말이 아니라 제도로 증명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가장 우려되는 지점과 반드시 담아야 될 안전장치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이 내일의 제도가 됩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사건 텔러 유광훈 변호사였습니다.